지방선거 딱 한 달, 그리고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습니다. 7곳 보선, 그 이야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저희 돌직구쇼의 이 대형 미디어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여론조사 동향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뜨겁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듯한 분위기. 그런데 이번 주 여론조사는 또 다릅니다. 김동연 대 김은혜, 김은혜 대 김동연, 박빙, 막상막하. 그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아시아경제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연 43.3, 김은혜 43.9.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0.7%포인트 차이로 박빙세 0.6%포인트 차이로 박빙세. 리얼미터 결과고요. 한국갤럽 결과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한국갤럽은 더 딱 붙었습니다. 김동연 42.6, 김은혜 42.7, 0.1%포인트 차. 거의 동수.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결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상황.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 2장 봤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솔직히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은혜 후보가 좀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급기야 유승민이 됐어야 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 여론조사의 양상은 김은혜 의원이 치고 올라오면서 김동연, 김은혜가 막 박빙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접전을 펼치고 있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 정도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저격수로, 또 윤석열 당선인이 입으로 워낙 열심히 활동했던 터라, 만약에 경기도의 도지사가 되면 향후 4년에서 5년 동안 힘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역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그런 선전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의개되는 일주일 동안의 검수완박 국면이 경기뿐 아니라 서울 전국에서 민주당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도 채 남지 않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 있는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 새로운 새 정부 출범해서 이런 일기 신도시들에 대한 전격적인 개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힘을 좀 김은혜 후보에게 실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있는 구도에서 상당히 김은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김동연 후보가 뭐 저희와의 인터뷰에도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와주기로 했다. 이재명 전 후보가 나서기로 했다. 아직까지 지금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의중은 빨리 좀 등판해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선거 때 혹시 이재명 후보가 모습을 드러냅니까? 경기도에? 이재명 고문은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다음에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거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선거가 한 달이면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아마 이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주 또 뭐 며칠 간격으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쏟아지겠죠.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결국은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전반적인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강한 호남 또는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영남,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 수도권이나 충청 이런 데는 아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은 당연하다라는 메시지도 흥미롭군요. 자,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꽤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결과입니다. 송영길 후보 32.7, 오세훈 시장이 54.6으로 과반을 훨씬 넘어섭니다. 송영길 대 오세훈 32.7 대 54.6이면은 큰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체크해봤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때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못지않게
7곳의 보궐선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등판한다. 안철수가 등판한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에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궐선거 주요 지역 어떤 곳이 주목되는지 제가 3곳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진 기자가 꼽은 이번 보궐선거 이 지역을 주목하라. 먼저 첫 번째 지역은 인천 계양을입니다. 왜 주목을 해야 하냐? 바로 리스트 때문입니다. 이 리스트에 인천 계양을 하마평이 나오는 여야 후보 리스트인데 제일 위에 이재명 전 후보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이 지역이 비게 되고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최입의 박형우, 윤대기, 김현종,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최원식의 이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진실의 시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여러 차례 진실을 요구받는데 출마하라는 압박이 당에서 꽤 있어요. 출마합니까? 수락합니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 막바지까지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될 것 같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중혜 변호사님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계속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제 지지를 유지하는 측면의 장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나오시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뭐 법인카드 의혹이라든가 아직 해소된 게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선거에 나온다고 한다면 주요 이슈나 이재명 관련한 이슈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을 주목하라. 김진 기자가, 김진 앵커가 뽑는 두 번째 관심 보궐선거 지역은 바로 분당갑입니다. 분당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리스트 때문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보궐이 발생하는 이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오면 현역 당선된다면 여기서 현역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진실의 시간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가 분당갑에 나가길 원한다. OX.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시간이라니까 왜 다들 진실을 안 말하고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은근히 인수위 쪽에서는 당선인 쪽에서는 푸시를 한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 이렇게 나오는데 당선인 측이 오죽이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선인 측의 생각이 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전당대회 등 당권에 대한 도전의 생각이 있으면 원외에 있는 것보다 원내에 입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또 반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식까지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남는 시간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는 국면에서 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언급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했지만 박민식 전 의원도 나가겠다고 손을 먼저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 과연 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 일주일 상간에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론 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본인은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죠. 분당갑 나가신다면서요?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분당갑 출마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전체 발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 안 했어요. 이러면 거의 기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준석 대표가 흥미로운 얘기를 여기서
이재명 전 후보에게 꺼냈어요. 개항을 가지 말고 분당 나올 용기가 없느냐라고 일종의 도발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성남 분당 갑에 나온다면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개항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이 지역을 주목하라. 마지막 세 번째 보궐선거 지역은 강원 원주 갑입니다. 자, 강원 원주 갑은 박정아 당협위원장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맞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대구 수성을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한다. 김용락 권한대행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총리 청문회 국회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잠깐 국회 가보겠습니다.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한창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군요.